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9월 첫날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느닷없이 단식에 들어갔죠. 자, 이 단식 왜 하는 걸까? 아마 신종 사법방해가 아닌가. 재판방해, 수사방해. 자,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그동안 이 재판을, 이화영 씨 재판을, 해방을 한다든가, 또는 뭐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 사법방해를 해왔죠. 그런데 그것도 먹히지 않고 9월에 영장 청구 이야기가 있으니까는 마침내, 검찰의 수사를 무력화시키는 그 수단으로 단식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것뿐이 아니죠. 이재명은 격주 금요일마다 이 재판을 바꾸는데, 이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자, 재판도 이제부터 응하지 않기 위한 것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소환 앞둔 이재명 무기한 단식. 자,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정권에 항쟁하겠다, 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의 대국민 사죄 등을 요구를 했고, 여권에서는 사법 리스크 국면 전환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어제 자신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찰 스토킹, 검찰이 자기를 스토킹한다. 검찰이 공산주의자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인 비리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는 게 워낙 맥락 없는 일이라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줄 모르겠다. 절도죄, 사기죄를 졌을 때 단식하면 수사가 없어지나? 이재명 수사는 개인 토착 비리 형사사건 수사다. 정치 수사가 아니다. 정치범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이 어제 오후 1시부터 국회 본관 앞에 천막을 치고 흰 서처, 노타이, 차림의 안전자세로 단식에 들어갔는데, 이 단식 보면 이 테이블 위에 캐릭터 인형을 하나 놨습니다. 본인 그 이재명의 캐릭터 인형을 하나 딱 놓고, 그 다음에 태블릿 PC를 또 갖다 놓고, 뒤에는 뭐 선풍기가 돌아가고, 그리고 이 생수가 있고, 생수통이 하나 있고, 그 뒤에 이 템블러가 있습니다. 템블러. 그러니까는 이 템블러는 그 전에도 이재명이 가끔 가다가 커피를 이 텀블러에 옮겨서 그 커피를 뭐 마시는 그런 장면들이 이 언론사 사진에 뭐 포착이 되곤 했는데, 자, 이 템블러 안에 뭐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또 궁금증이 또 궁금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지금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단식이라는 것은 물 그리고 소금만 먹는 것이죠. 자, 그런데 템블러가 앞에 놓여 있고 템블러를 마시는 사진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혹시 다른 그러니까 가령 영양제 같은 게 들어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물론 그 안에 온수가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재명의 단식에 대해서 진정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정말 본인이 누구를 위한 단식이냐, 정말 국민을 위한 단식이냐, 자기를 위한 단식이냐, 그 의구심이 많다 보니, 그리고 또 단식을 하면서 농성을 하는 것은 아니다. 무슨 국회 회의에도 참석을 하고 당무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단식 자체에 의구심을 품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다음 기사는 조중동 기사를 같이 보여드리죠. 역시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단식 기사인데, 자, 중앙일보 제목은 이재명 무기한 단식 돌입, 여당에서는 뜬금없는 방탄 단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동아일보 이재명 국회 앞 무기한 단식 돌입, 여권에서는 정기국회 전날 무책임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조선일보는 검찰 수사, 당내 사퇴론, 국회 체포안, 이 세 가지를 방탄하기 위한 이재명 3중 방탄 단식이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재명의 단식 모습, 그 앞에 생수가 있고 또 이 텀블러도 놓여 있고 이재명 인형도 있고 하는 사진은 조선일보에 자, 이렇게 지금 실려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사진이 실려 있는데,
이 보시면은 여기 이 텀블러도 보이죠. 자세히 보시면 텀블러도 보이고 생수와 별개로 텀블러도 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PC도 있고. 자, 이 조선일보 기사를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면은 검찰 소환을 두고 야권 내부에서 사퇴론이 제기되자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려는 의미도 있다. 검찰에 곧 소환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니까 이제 그 비명계에서 대표직을 내놔라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동정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단식에 들어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 안팎에서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재명이 단식 투쟁을 하는 와중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죠. 그래서 사법방해, 신종사법방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한 중진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찰이 정권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단식 중인 야당 대표를 상대로 영장을 치기도 쉽지 않고 이재명이 전선을 만든 이상 당분간은 당 내에서도 결집을 할 수밖에 없다. 울며 겨자 먹기로. 민주당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식 중인 당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질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리고 또 이렇게 그래도 명색이 당대표니까는 당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니까 일부 의원들은 조를 짜서 이재명과 함께 동반 단식에 들어가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 또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들도 일부 동조 단식에 나섰다.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도저히 안 돼서 구속 위기에 몰리니 이 단식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을 한 겁니다. 이게 어떤 명분이 있든지 없든지 이것을 뭐 감안하지 않고 어쨌든 이 판을 완전히 흔들어 보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또 이것은 신종사법방해인데 좌파 매체 이재명의 우호적인 논조를 보이는 한겨레 경향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연결해서 봅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그러니 이재명을 위한 단식이라는 이야기죠. 경향신문은 오늘 그 기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의 리더십 위기. 이렇게 되니까는 사법 리스크로 리더십의 위기를 맞으니까는 대유투쟁을 강화하면서 시선을 분산시켰다. 자, 이런 기사가 경향에 있었는데, 자, 제가 소개해 드릴 기사는 한겨레 기사입니다. 한겨레 오면 기사입니다. 일면에서는 드라이하게 단식에 들어갔다는 기사를 실었고 오면에서 해설 기사를 한겨레가 실었는데 제목은 이겁니다. 사적생 배수진 친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효과 회의론. 사법 리스크 때문에 효과가 있겠느냐 회의론. 이것이 한겨레의 제목입니다. 이재명이 윤석열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을 하면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주변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오히려 나온다. 왜냐? 뭐 대표의 건강이 걱정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 전쟁 등 한겨레 기사입니다. 오염수 방류, 이념 전쟁 등 겹겹이 놓인 전선을 두고 이 친배수진이긴 하지만 이재명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는 시점에 던진 카드여서 명분도 실리도 약하다. 이것이 민주당 안에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이 단식을 아마 검찰 소환이 임박해지자 그때부터 단식이라는 이 최후 방어선을 치기 시작을 했다. 자, 그런 소식이 한겨레 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뭐냐면은 처음에 그 단식 투쟁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이 지난 27일이라고 합니다. 당 고위 전략 회의를 하면서 단식 투쟁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그 다음에 30일 그제 지도부 회의에서 내 앞으로 단식을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전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놓은 게 아니고 이 마지막으로 내가 검찰에 저항을 할 수 있는 사법 방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 짜낸 것이 이 단식이고 이것을 원래 지도부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는 친명 지도부죠. 친명 지도부와 미리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마치 이 당 차원의 일로 또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도부와 사전 논의를 하는 그런 이 치밀함도 지금 보인 것이죠. 한겨레 신문의 계속되는 기사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당내에서는 검찰 수사에 따른 체포 동의안 처리 전망을 비롯한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함구를 한 채, 지금 자기에게 조여오는 그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함구를 말도 안 한 그 입을 꾹 다문 채 이 전개하기 시작한 이재명의 단식 투쟁의 정치적 효과를 두고 회의론이 나온다. 자,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한겨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의 거취 같은 걸어야 할 걸 안 걸고 M1 단식으로 맞서면 얼마나 효과를 거두겠느냐. 그래서 이재명의 단식 투쟁이 정말 승부수가 되려면 본인에게 임박한 체포동의안 전국에 책임 있는 입장부터 밝혀져야 된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은 나 무조건 이 국회에서 가결시켜달라고 의원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영장법원으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라도 입장을 밝히고 단식을 하셔야 되는데 어제 단식에 들어가면서 이것을 검찰의 정치수사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무작정 단식에 들어가서 이 효과가 있을지 회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1야당 대표의 단식 투쟁이라는 큰 비용에 견져서 얻을 실익은 적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이 치르는 비용에 견져서 여론은 비정하게 움직일 것이다. 이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면은 좀 여러 가지 그 분위기도 그렇고 또 동조 단식도 해야 되고 막 그렇죠. 그런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거기에 그 비용 대비 실익은 없을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한 의원은 당 내에서도 열흘이면은 천천히 흩어질 것이다. 열흘이 지나면은 이미 이제 이재명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아무리 단식을 하더라도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겨레는 이것을 사법 일정 맞춤형 단식이라는 식으로 기사를 쓰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처리 등 사법 일정을 고려해서 단식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눈길도 있다. 사법 일정 맞춤형 단식이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지금 이재명은 이번에 단식 돌입하기에 앞서서 그 신복 김남국 구하기를 직접 지시를 했다는 말들이 많이 나왔죠. 김남국이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에서 제명 권고를 했는데 윤리특위 소위원회에서 표결을 하면서 부결을 시켜버렸습니다. 제명안을. 민주당 의원 3명이 참석을 해서 부결을 시켰는데 거기에 이재명의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옥신각신하지만 지시가 없었을 리는 없죠. 그 지시를 했다는 것이 JTBC 취재 결과 나왔습니다. 자, JTBC 어제 저녁에 보도한 기사입니다. 김남국 제명하는 게 맞냐? 부정적 의견 냈던 이재명 대표. 사실상 제명하지 말라고 지시한 거죠. 김남국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된 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표 때문인데 JTBC 취재 결과 이재명 대표가 당 지도부 회의에서 제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것으로 파악이 됐다. 김남국은 이재명과 가까운 친명계 의원으로 꼽힌다. 7인의 멤버죠. 지난달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남국에 대해서 최고 징계 수위죠. 국회의원직 제명을 권고를 했는데 처음에는 민주당도 이 자문위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위가 제명을 권고를 하니까 민주당에서도 소위원회 첫 회의 당시만 해도 자문위 의견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제명안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때 송기현 국회 윤리특위 야당 간사가 한 말이 이런 겁니다. 그 부결표를 던진 사람이죠 이번에. 그때만 해도 지난 10일입니다. 8월 10일만 해도 영리를 얻는 의도적 행위를 했다. 그거는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래서 자문위원회의 권고대로 김남국을 제명을 해야 된다. 이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표결 결과는 제명안 부결이었죠. 자, 민주당 소속 의원 3명 모두 반대표를 던진 걸로 보이는데 김남국의 불출마 선언 이후 한 달도 안 돼서 징계 수위가 크게 낮춰진 건데 JTBC 취재 결과 이런 입장 변화에는 이재명 등 당 지도부의 부정적인 기로가 반영이 됐던 걸로 파악이 됐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이 원내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아니 김남국 의원을 제명하는 게 맞는 일이냐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윤리특위 고위 관계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송기현 간사는 강경한 입장이었지만 송기현은 이낙연계입니다. 강경한 입장이었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회유가 영향을 준 것으로 안다. 결국 이재명이 신복 김남국 과기를 나선 것이죠. 그 나선 이유는 제가 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여러 가지 이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 본인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표단속해서 내가 내리는 지시가 얼마나 먹히는지 그것을 한번 실험 삼아 해봤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김남국 코인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연루설은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재명 입장에선 김남국을 일단 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이 이 조선일보 사설에 실렸습니다. 조선일보 사설 제일 위에 사설 보시면 김남국 제명 부결시키더니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 직전 단식에 들어갔다. 연결시키는 겁니다. 정기국회 개회 전날 국회 다수당이자 제1야당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것은 전례가 없고 그리고 이재명이 방북 비용 쌍방울 대납 사건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 직전 단식을 시작하는 것도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법방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이 조사를 못하면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못한다. 영장 청구를 못하면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도 할 수 없다. 체포동의안 가부를 놓고 민주당 내분이 일어날 이유도 사라져버린다. 이를 모두 계산한 방탄용 단식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이 단식을 시작하기 하루 전에 민주당은 국회 회의 중 수백 회 코인 거래를 한 김남국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부결시켜버렸다. 민주당의 도덕성에 큰 타격이 될 이를 중대한 결정을 이재명 대표와 상의 없이 했을 가능성은 없다. JTBC가 확인했죠. 그 지시를 했다고 사실상. 결국 김남국 제명안 부결 뒤에 검찰 소환 직전에 단식을 시작하는 시간표 역시 이재명의 계획일 수 있다. 어떤 계획이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안을 단속하는 그런 계획, 또 코인 공동체 김남국 구출하려는 계획 그런 것이죠. 홍범도 역사 논쟁은 지금 거의 매듭되어지는 것 같은데 새로운 또 문재인 정권에서 무리수를 뒀다는 게 그 중앙일보 기사에 나왔습니다. 자,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기사를 6면 기사입니다. 둘 다 6면 기사를 동시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6면은 육사 홍범도 흉상 독립기념관으로 이전 공식 발표. 자, 중앙일보 6면은 홍범도 1평, 그러니까 한평 묘지, 그림 안 나온다. 한평으로는 그림이 안 나온다. 현충은 지침 바꿔 8평 안장. 자, 이 기사인데, 우선, 홍범도 흉상이 이 육사에서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가 됐습니다. 육군사관학교가 발표를 했습니다. 같이 있던 나머지 5인은 교내박물관에 재배치한다. 자, 그런 거고, 이 중앙일보 기사가 뭐냐면은, 2년 전 강복절 이벤트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문재인 정부가 홍범도 장군 유해를 현충원에 안장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국립묘지법 위반 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범도 장군에 대한 중복 서훈 역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강행했다. 그만큼 날림으로 막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홍범도 장군 유해 송환을 넉 달, 5달 가량 앞두고 유해 봉환 전 과정이 VIP 행사로 정해지면서 대통령 행사라는 이야기죠.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주재한 회의가 이어졌다. 이런 정언이 있습니다. 취재를 한 거죠, 중앙일보가. 국가보훈처가 행사 초안을 마련을 했지만 초안은 토씨 빼고는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삭제된 뒤에 청와대에서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 탁현민이 문재인의
명을 받아서 했다는 이야기죠. 국립묘지법 12조에 보면은 대통령 외에 유공자 묘지는 1평 3.3제곱미터로 묘지 크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당시 문재인 청와대는 VIP가 문재인이 전용기를 보내고 안장까지 직접 주재하는 등 최고 예우를 다하는 장면을 연출을 해야 되는데 최고 예우를 해서 뭐 그때 문재인이 심야에 뭐 공항까지 막 가고 그랬죠. 그래서 국립현충원에 안장하는 장면도 국민에게 다 보여줘야 되는데 규정대로 한평 묘지로는 그림이 안 나온다.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 이 타케민이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 무조건 8평 묘지를 확보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부는 홍범도 장관에 대한 중복 소원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데 상훈법 4조는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 훈장을 거듭 수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홍범도 장관이 1962년 2등급에 해당하는 대통령장을 받았음에도 2021년에 최고 등급인 대한민국장을 또 수여를 했습니다.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이런 역사 비틀기 이런 문제도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9월 1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